자, 이번 3교시에서는 지수방부등식하고 로그방부등식 계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사실 평가원에서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5학년도 6모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를 보게 되면은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적인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계산으로 풀었을 거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산이 꽤나 복잡한 지수 방정식으로 나왔었어. 치환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는 지수 방정식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든 계산적인 피지컬은 올려둬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최근 문제는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계산 하나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확실히 대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에 계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풀이 속도 자체도 올라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순서대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핵심만 잘 뽑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배경 지식인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좀 고난도 유형이 나왔을 때 도움 될 법한,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 혹은 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함수를 그렸을 때 내가 세로선을 긋든 간에 혹은 가로선을 긋던 간에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만 존재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해. 물론 정확한 정의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어. 자, 그러면 이런 함수는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세로선은 하나씩만 있어, 교점이. 그치? 하지만 가로선을 긋게 되면 이때 3개가 교점이 돼버리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런 함수는 어떨까? 사실은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면 x 하나당 y가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1개가 아닌 형태라면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하지는 않아. 어쨌든 그럼 얘도 1대1 함수는 아니겠지. 그래서 지수 함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로선을 긋던 가로선을 긋던 항상 교점이 1개이므로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치역을 어떻게 공역하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1대1 함수 정도라고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2의 x는 k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고 k는 상수 취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k는 상수다. 뭐 1, 2, 3 이런 상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x가 미지수인 상황이야. 자, 요때 누가 x를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y는 2의 x제곱과 y는 k의 뭘로 볼 수 있다? 교점으로 볼 수 있다.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가 왼쪽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y는 2x제곱 이렇게 있고 y는 k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해보자. 그럼 교점이 생길 거고, 이 교점이 뭐가? x좌표가 이 지수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겠지? 잘 봐봐. 그렇지. 로그 2의 k가 돼. 사실은 이게 뭐야? 로그의 정의이기도 하지. 자, 어찌됐던 간에 이런 간단한 지수 방정식은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긴 할 거야. 3의 x제곱은 81, x 얼마입니까? 그냥 4가 되도록 딱 떨어지게끔 문제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로그 3의 81이라고 쓸 수는 있어야 돼. 괜찮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x를 구할 때 지금 방금은 내가 로그의 정의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이해해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양변에 로그 3을 씌운다. 로그 3의 3의 x제곱은 로그 3의 81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괜찮거든. 이렇게 되면 여기 왼쪽은 어차피 x 밖으로 꺼낼 수 있고 로그 3의 3은 1이잖아. 그래서 로그 성질 이용하면 좌변은 그냥 x가 되고 우변은 로그 3의 81이면 4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런 건 쉬운 형태니까 쉽게 풀고 넘어가야 되고, 그럼 왜 1대1 대응을 설명한 거냐? 이게 y는 k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로선이잖아. 상수함수니까. 그러면 이때 이 교점의 x좌표가 무조건 1개 존재하겠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지수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지수방정식을 세웠을 때 근이 1개가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실근이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냐?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근이 많은 경우 잠깐 형태만 보여주자면 뭐 이런 거지. 이것도 지수식으로 이루어진 지수 방정식인데,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라?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6은 0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를 구해. 인수분해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게 t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2니까 t는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교점이 총 2개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애초에 구하고 싶었던 건 x지, 그치? x가 얼만지가 궁금했던 건데, 지금 구한 건 t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되냐면, 얘의 근이 3과 마이너스 2라고 착각하면 안 돼. 실제로 x에 3 넣어봐봐. 이거 등식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2는 x값이 아니라 t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x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방금 배운 로그 표현법으로 바꿔주면, 지금 2의 x제곱이 3인 거잖아, 얘는. 그럼 x는 얼마야? 로그 2의 3이겠지.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면 로그 2의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사실은 이거 말 안 되지. 진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0 이하일 수 없으니까 음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므로 t값은 2개지만 그거에 대응되는 x 중 하나는 실존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x는 로그 2의 3, 근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그래프로도 짚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y는 2x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 x축이 있다라고 쳤을 때. 반면에 y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교점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t로 치환해서 답을 구하더라도 항상 범위 체크를 잘 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한테 이런 치환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기 직전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2의 x제곱은 t를 시험지에 쓴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t의 범위를 같이 써줬으면 좋겠어. 잘 생각해보면 y는 2의 x제곱을 그렸을 때 그 y값은 항상 어떻게 돼?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서 t 범위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양수다라는 조건을 꼭 미리 써줘. 그러면은 t가 음수가 나왔을 때 얘는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치환할 때는 치환하기 전 미지수인 x의 범위를 토대로 새롭게 치환한 미지수 t의 범위를 꼭 쓰고 넘어가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 괜찮지?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은 로그처럼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이런 치환하는 지수 방정식의 형태의 경우 치환했을 때 범위를 꼭 표기해줘라. 이제 여기까지 짚으면 사실 웬만한 지수 방정식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리고 뭐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집어주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최대한 밑을 먼저 통일하고 계산을 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지. 왜냐면 밑이 같지 않으면 애초에 지수 법칙을 못 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밑이 같아야 우리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수 부등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밑이 1보다 큰 경우의 지수 부등식,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의 지수 부등식. 자, 밑이 1보다 클 때 한번 살펴보자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상,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얘네들을 그려서 생각하면 오히려 복잡하고, 이제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 잘 봐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개념 강의니까 최대한 정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우리 y는 2의 x제곱이라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얘는 증가함수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 왜냐면 개형 자체가 증가하고 있잖아. 괜찮을까? 근데 우리 증가함수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알고 있니?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하면 이걸 만족해야 돼.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다면 x2를 함수에 넣은 거랑 x1을 함수에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fx2가 커야 돼. 이걸 만족하는 함수 f는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y는 2의 x제곱 또한 이런 식을 만족을 할 거거든. 그럼 어떤 상황을 주장할 수 있냐면, x1보다 x2가 클 때 2의 x1보다 2의 x2가 크구나. 그리고 이거 둘이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할 거거든. 이걸 이용하면 잘 봐. 너희가 얘를 x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 얘를 x2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물론 부등호 방향상 이게 내가 이걸 바꿔주는 게 덜 헷갈리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x1, x2에 대해서 지수만 똑 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해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지수만 똑 떼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x가 3 이하인 거니까 x는 2분의 3 이하라는 지수 부등식의 결과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수 부등식 같은 것들은 지수 함수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라는 걸 이용해서 증가의 정의를 활용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수만 똑 떼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건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라면 기본적으로 x1보다 x2가 클 때 f값은 오히려 뭐야?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지. 왜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x1보다 x2가 클 때 함수값은 뭐야? 오히려 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오히려 작아진다. 이게 감소의 정의가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2분의 1에 똑같이 한번 써볼게. 이런 식으로 지수 부등식을 풀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지수만 똑 떼서 쓰되 어떻게 한다?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x가 2분의 3 이상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외워주면 좋아.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지수를 똑 뗐을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 밑이 0과 1 사이라면 이 지수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를 똑 뗐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 정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방정식 풀 때도 했던 것처럼 지수 부등식도 이게 좀 항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치환해서 그냥 다항 부등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2분의 1 x제곱 같은 걸 t로 치환해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풀어주면 돼. 괜찮지? 물론 이제 요즘 수능 문제들 그러니까 보통 요런 게 그냥 우리 수능 주관식 1번으로 잘 나오거든? 요런 거나 뭐 요런 거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치환 없이 계산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지만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5 학년도 육모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치환해야 되는 방정식을 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형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계산 연습도 잘 해둬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실전에서도 계산을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로그 방정식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방법은 동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그 2분의 1에 뭐 x 빼기 3은 뭐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뭐 이런 게 나왔잖아 만약에. 그러면 어차피 밑은 똑같지. 그러니까 밑이 방정식에서는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왜냐면 부등식에서는 방향이 있었는데 방정식은 어차피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얘네 둘끼리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둘이 같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 다만 이제 이거를 풀고 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로그식 자체가 어떤 조건이 있었지? 그치? 요거 좀 중요해.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물론 요 경우에는 밑은 2분의 1로 고정이니까 뭐 밑 조건이야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진수 조건은 신경을 써줘야 돼. 우리 진수 조건은 얘네 둘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는 3보다 커야 되고 얘는 x는 1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애초에 뭐야? x는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방정식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근이 존재할 수 없겠지. 그래서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체크해서 문제 하단의 첫 줄에다가 로그식이 나오면 진수 조건을 꼭 바로바로 써줘. 그래야 나중에 답 구할 때 실수 안 해. 보통 이런 거 빼먹어가지고 개수를 더 세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혹은 로그 부등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진수 조건을 빼버리게 되면 오답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충분히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야. 진짜 많이 틀려. 로그 방부등식 나오면 진수 조건 먼저 써줘. 알겠지? 나머지는 어차피 지수 방정식하고 똑같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사실 좀 언급하고 싶은 건 특수한 지수 방정식과 특수한 로그 방정식인데 뭐 말이 특수하다라는 걸 붙인 거지 사실은 그냥 개념적인 건데 한번 잘 봐봐. A의 x제곱은 B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될까? 단 A는 B랑 다르대. 이런 거 어떻게 풀지? 또 비슷한 일례로 로그 AX랑 로그 BX랑 같대.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지? 이때 A랑 B랑 다르대.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밑이 같아야 이제 위에 것끼리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수가 같고 밑이 다르면 어떻게 풀까? 요거는 한번 그래프로 이해시켜 줄게.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을 한번 그릴 건데 이거 둘 다
뭐 ax제곱은 그냥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라고 해보고 bx제곱은 b가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어쨌든 뭔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런 형태면 항상 정점 몇 컴마 몇을 지나니까 0,1을 지나니까 a, b가 뭐가 됐던 간에 x는 0이 근으로 고정이고 이런 식으로 a, b가 다르다면 이 x는 0이 u이랑 교점이 되겠구나. 괜찮나? 그럼 마찬가지로 이 로그 함수도 정점이 우리 1,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1이 근으로 고정이 되는 거야. 이런 특수한 경우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제 완벽히 마스터한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 부등식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아까 내가 치환할 때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치환꼴을 보여주면서 그때 각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로그 부등식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게. 로그 a fx보다 로그 a의 gx 더 크다. 그리고 이때 경우를 그럼 나눠야겠지.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두 번째는 a가 0과 1 사이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써줘야 되는 건 근데 뭐다? 이제 이런 거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fx가 0보다 커야 되고 g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x범위를 먼저 구해 놓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나서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우리는 로그가 증가함수니까 그냥 로그만 똑 떼오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이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냥 바뀌게 되는 거지. 괜찮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었어. 그러면 이걸 답으로 쓰면 뭐한다? 틀린다. 왜? 이거랑 교집합을 구해야 되고 얘도 답을 구하고 나면 이거랑 교집합을 구해서 답을 써줘야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로그 부등식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증가함수일 때 바꿔주고 감소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유지시켜주고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은 치환할 때 대표적인 치환 몇 가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일단은 내가 크게 종류를 좀 나눠줄 건데 x가 실수 전체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진짜로 단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문제들 보면은 x가 실수 전체일 때 뭐뭐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므로 x가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x가 실수 전체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서 한번 보여줄게. 자, x가 실수 전체일 때 아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건 했으니까 좀 독특하게 가끔은 이런 것도 자주 나와서 이거를 t로 치환해야 될 때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x는 실수 전체를. 자, 이제 이거는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하긴 하지만 제일 깔끔한 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우리 이거 둘이 일단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쓰기 좋은 꼴이고 둘 다 양수야. 왜냐면은 우리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뭐가 됐던 간에 두 항 모두 양수이므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써주게 되면 우리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우리 산술기하 공식 기억나나? 2 곱하기 루트 이거 둘이 곱한 거야. 그럼 그냥 1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t의 범위가 2 이상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때 근이 구했더니 t는 1, 3, 마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뭐만 근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t는 3만 근이 되고 1하고 마이너스 1은 그에 대응되는 x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t는 4이 우리 x에 대한 방정식의 답이 되는 건 아니고 다시 뭘 풀어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이라는 이 지수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줘야 돼. 그렇게 풀어서 나온 x가 실제로 원래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푸냐? 여기서 다시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을 해야 되는 거지. 2의 x제곱을 k로 치환하면 얘는 k분의 1이 돼서 k 플러스 k분의 1은 3이 되고 그러면 양변에 k 곱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한 k가 그렇다고 또 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구한 k를 다시 2의 x제곱은 k를 풀어서 로그 2의 k가 실제로 원래 구하고 싶었던 x의 근이 되는 거야. 좀 복잡하기는 하지.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건 내신틱한 문제이긴 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꼴을 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미리 좀 질러주자면 얘는 실수 전체야 범위가 t도.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걸 그리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좀 흘려들어도 돼. 지금 하는 얘기는 잘 봐봐.
근데 한번 이해하면은 나중에 뭐 수투를 공부하든 혹시나 뭐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은 진짜 도움 많이 될 텐데, 내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을 함수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는 이 f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x 0 집어넣으면 0,0 지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기함수야.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면은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건데, 이게 왜 기함수냐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만족하기 때문이야. 근데 뭐 사실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했을 때 t 범위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서 치환하는 경우는 그냥 이게 다야. 웬만하면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이렇게 치환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게 99%이긴 하거든, 수능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x가 실수 전체가 아닐 때도 t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보통 이런 거 많거든. 그냥 x가 양수일 때, 그리고 혹은 뭐 x가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1보다 클 때, 좀 특이한 경우 있겠지. 혹은 뭐 여기선 x가 뭐 3보다 클 때, 뭐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 잘 봐봐. 2의 x제곱은 t에서 x 범위가 0보다 크대. 이럴 때는 우리 t 범위가 당연히 원래 우리가 항상 x를 실수 전체라고 뒀을 때 썼었던 그냥 t가 양수다라고 쓰면 t의 범위가 틀려.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일단은 y는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봐.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양수래. 그럼 어디를 보는 거야? 요 정점 x는 0,1을 기준으로 여기 부분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덧칠하는 부분. 그럼 이 덧칠하는 부분의 y좌표를 생각을 해볼까? y 값이 항상 뭐보다 커? 1보다 크지. 그 실제로 얘는 t가 1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같은 논리로 y는 3분의 1 x제곱 한번 그려볼게.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x 범위가 1보다 크지? 여기 x는 1이 있을 거고, 1보다 크니까 지금 내가 덧칠하는 부분, 요 범위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1에서의 y값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되는데, x에 1 넣으면 지금 이거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덧칠한 부분은 y값이 항상 3분의 1보단 작고 0보단 크게 될 거야. t범위가 3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y는 로그 3의 x를 그려보면 얘는 1,0을 지나는 증가함수 형태고, x 범위가 3보다 크니까 이쯤이겠지. x는 3. 근데 y좌표 얼마야? 로그 3의 3은 1이지. 즉 내가 덧칠하는 부분이 t의 범위가 되는 거고, 1보다 항상 크지?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t범위는 이때 1보다 크게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의 t값만 x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는 꼭 범위를 가장 먼저 써주자. 알겠지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로그 부등식까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능에는 이런 느낌으로 주관식 1번으로 나오니까 문제 자체는 쉽지만 여러 가지 유형 문제들 풀어보면서 나중에 준킬러 문제에서 계산으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둡시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나마 조금 짧게 찍은 것 같아. 계산 위주니까 계산 연습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2강에 대한 좀 복습 숙제 같은 것들은 이거는 내가 블로그에 올릴 수가 없거든. 좀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카톡 주면은 따로 보내주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 3강에서 보자. 그리고 노베 친구들은 노베 강의도 올려줄게. 노베 강의 참고하고.